ルフィがそう言った時は、そりゃ、俺とサボも笑ったけどよ。だがな、他人には笑わせねえ。俺たちは信じてんだ。あいつは本気でやれると考えてる。だから、エース僕は、笑わないよ。それは、海賊王が言った言葉だ。 오다는 숫자에 신경을 쓰며 비밀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화수에 대한 것을 보면 백화에는 이스트블루의 끝과 위대한 항로의 시작을 넣었고 200화에는 크로커다일에게 손도 못 대고 패배했던 루피가 다시 돌아와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는 화를 그렸고 300화에는 하늘섬 싸움의 끝을 알리는 축제를 그렸고 400화에는 루피네를 거절하던 로빈이 살고 싶다고 말하자 로빈 쪽으로 건너가 본격 싸움을 시작하는 화를 그렸고 500화에는 원피스 세계관의 어둠을 그렸으며 600화에는 루피네가 2년간의 수련을 끝내고 재출발을 하는 화를 그렸습니다. 700화는 세계의 움직임과 드레스로자의 시작을 보여주었고 800화는 드레스로자의 끝과 사나이 적단의 탄생을 그렸고 900화는 웨딩 케이크에 미쳐있던 빅맘이 드디어 케이크를 먹으며 홀케이크 아일랜드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1000화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루피의 마지막 꿈과 원피스의 상징이자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대사인 나는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라는 대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화를 맞추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다는 집단의 특징에도 숫자에 대한 민감성을 보입니다. 3대장, 사왕, 오로성, 실무회 이렇게 간부의 숫자가 주는 이미지로 자국도 아닌 나라에서 많은 밈을 낳은 만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오다의 숫자에 민감한 성향과 이번에 공개된 오로성의 이름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의 이름을 근거로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의문인 숫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로성, 5개의 늙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토성의 영어 이름인 세턴을 근거로 하여 오로성의 이름을 태양계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5개의 행성의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름은 수성인 머큐리성, 금성인 비너스성, 화성인 마스성, 목성인 주피터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생각보다 예쁜 이름을 가진 것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태양계에서 가져왔을 더 높은 이유는 태양계에서 이 5의 행성을 뺀 나머지 3개의 행성이 이미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3개의 행성 천왕성 우라노스, 해왕성 넵튠, 명왕성 플루토 이것들은 고대병기의 이름들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고대병기의 이름들 모두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에서 가져왔으며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의 이름이 태양계의 토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지금 오로성의 이름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행성의 이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오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그리는 만화 작가이지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주과학을 가르치려는 일타 강사나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의 특성을 가지고 오로성의 행보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향하고 숫자에 집중을 해보려 합니다. 5개의 행성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오로성과 3개의 행성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고대병기 총 8개의 행성에서 이름을 따온 오로성과 고대병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잔재라는 것이죠. 지금의 원피스를 보는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골디로저, 흰수염, 레일리, 가프같이 전 세대의 전설들은 존재를 드러내기만 해도 원피스 세계관을 뒤흔들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 극장판만 봐도 골디로저와 어깨를 견주던 금사자 시키가 필름 스트롱월드의 보스였고 골디로저 시대의 임펠다운의 탈옥수가 필름 3D와의 보스였고 골디로저의 선원이 필름 스탬피드의 주인공이었죠. 원피스는 전 세대의 전설들이 엄청난 무게감을 표하는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전 시대의 마지막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빅맘과 카이도가 신시대에게 패배하고 최근에는 레일리마저도 무작정 전설로만 포장하지 않았으며 최근 극장판 중에서 가장 흥행을 하였던 필름레드는 이전 극장판의 보스들이 로저시대 전설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신시대라는 노래를 부르는 루피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가 보스였죠. 본편에선 혁명군은 드래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보의 영향력을 드래곤보다 크게 비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백의 100년의 떡밥을 갖고 있는 알라바스타의 네펠타리 가문마저도 네펠타리 코브라를 죽게 하고 비비가 스토리를 끌고 나가고 있으며 조의 왕들은 캐럿에게 자리를 넘겼죠. 오다는 지금 신시대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5개의 별인 오로성, 그리고 3개의 별인 고대병기, 총 8개의 별의 이름을 가진 것들은 과거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것도 전시대 정도가 아닌
800년 이상을 이어져온 역사의 망령일 뿐이죠. 그런데 이 8개 행성의 숫자인 8은 원피스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루피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동료들에게 인연의 시간을 갖자고 알리기 위해 에이스가 죽었던 마린포드로 되돌아간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종을 올렸습니다. 옥스벨. 루피가 옥스벨을 올린 횟수는 첫 해에 8번입니다. 이 8번의 종을 올리는 행위의 의미는 年の終わりと始まりに去る年に感謝し鐘を8回 지나간 해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크게 해석하면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병기가 루피네에게 아무리 이로운 물건이라 한들 시대의 잔재이자 과거의 망령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다가 루피에게 8번의 종을 울리게 하고 8번의 종이 시대를 끝낸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루피가 8개의 별의 이름을 가진 과거의 잔재들을 처리하는 남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옥스벨은 8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8번을 올리며 시대를 끝내고 去る年に感謝し鐘を8回 두 번째 8번을 올리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죠. 新しい年を祈り鐘を8回締めて16回の鐘を鳴らすのが海兵の習わしそれが16天守 첫 번째 8번이 역사의 잔재들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8번도 의미가 있어야 할 텐데요. 찾아본 결과로는 현재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지금 원피스 세계관에서 태양의 의미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원래는 철룡인이 될 가문이었지만 철룡인이 되지 않고 왕가 대대로 몰래 포네그리프를 지켜온 알라바스타 왕가의 태양의 문양 공백의 100년에 대항해 싸웠다고 직접 언급한 샨도라가 있던 하늘섬의 태양의 문양 고대병기를 보호하며 와노쿠니를 세국하고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태양이 뜨는 여명을 기다리는 코즈키 가문의 태양의 문양 이들의 공통점은 태양의 열기가 총 8개라는 것입니다. 살짝 억지가 있지만 현재로서 8개의 과거의 잔재를 끝내면 그 자리에 채워져야 할 것은 이제 원피스에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갖게 된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引き寄せられてか計らずか麦わらのルフィの子分にと名乗り集ったくせ者7人この先確固に成長を遂げいずれ歴史に名を残す一大事件を引き起こすのだが今はまだ誰も知らない物語 밀짚 모자의 땅과 사나이 적단입니다. 밀짚 모자의 땅 포함 사나이 적단은 총 8개의 해적단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의미하는 태양이 되었든 밀짚 모자 대선단이 되었든 첫 번째 8번의 종의 울림은 8개의 과거의 잔재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8번 종의 울림은 자유를 의미하는 태양이나 자유를 위해 싸울 밀짚 모자 대선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다 하면 16번의 종의 울림이 뜻하는 건 白ひげの時代が終わり俺が新時代を作るとでも言いてえのかこいつはそういう意志がなけりゃわざわざ兄を失った傷を自分でえぐるような場所へは舞い戻らない 현 시대의 끝과 신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16이라는 숫자가 신시대를 의미한다 하면 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피스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숫자는 8이 아닙니다. 시대의 끝을 알리는 8과 신시대의 시작에 8을 더한 16이 가장 미스테리한 숫자죠. 철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썼던 마지막 기술 16発の聖なる冗談 철룡인이 인간을 죽일 때 쓰는 총탄의 개수 이무가 섬을 지울 때 쓰던 빗줄기의 개수 모두 16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16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은 현 세계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에게 벌을 주거나 심판할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 세계의 지배자들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쓰는 16의 의미는 이들이 역사를 알아내려는 자들을 죽이고 역사를 지어왔듯이 사람들이 16이란 숫자에 신시대의 도래라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16이란 숫자에 현 시대에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는 죽음뿐이다라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의미 부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요소가 바로 쿠마입니다. 쿠마는 지금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국왕이 되었다가 폭군으로 불리며 쫓겨나 해적이 되었으며 실무회가 되었다가 혁명군으로 활동하고
인격을 제거당하며 파시피스타까지 되고 루피네의 배를 2년간 지키고 천룡인의 노예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쿠마가 특별한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종족에 엮인 이상 종족에 대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 정부는 진실을 억누르고 세워진 승자의 집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족 차별 위에 세워진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종족 중에서도 쿠마의 종족은 루나리아족과 어인족만큼이나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관련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쿠마는 혁명군에 구해졌음에도 불구 레드라인으로 돌아가 총포를 맞으며 마리조아를 향해 기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숫자 때문에 쿠마는 더욱더 세계 정부와 공백의 100년의 비극과 관련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쿠마가 자신의 기억을 뽑아내어 형상화시킨 쿠마의 기구한 삶의 기억에 조각이 실려있는 베가펑크의 실험실 오다는 여기에 어떤 숫자를 적어둡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 16. 그 위에는 160이라는 숫자까지 적어두죠. 저는 쿠마가 원상회복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6이라는 숫자가 현시대의 끝과 신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오다가 쿠마의 비극의 기억이 있는 실험실에 16이라는 숫자를 새겨넣었다면 어쩌면 쿠마는 로저가 자신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신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피들이 라프텔로 향하게 하였으며 흰수염이 자신의 죽음으로 신시대를 열었듯이 쿠마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시대의 전환점에서 싸울 루피에게 큰 도움이나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루피가 상대하는 건 이무이기도 하지만 이무가 쥐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대병기가 루피네에게 있다 한들 이무도 고대병기에 필적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지금 시대의 주인을 갈아치우는 전쟁에서 고작 사나이 적단 정도와 몇몇의 동맹을 쥐고 있는 루피네에게는 이무를 넘기 전에 어떤 거대한 벽을 부숴야 한다는 뜻이고 그 800년 동안 뚫리지 않던 거대한 벽에 균열을 만들어줄 열쇠가 쿠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뜻이랍니다. 그것이 쿠마가 자신의 인격 제거 이전에 2년간 써니오를 지키는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베가펑크에게 부탁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쿠마가 루피를 그냥 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 そんな野心がありながらこの男に代わってお前は死ねるというのか。船長一人守れねえでてめえの野心もねえだろ。ルフィは海賊王になる男だ。 조로를 시험해본 것 같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いい仲間を持ってる。さすがはあんたの息子だな、ドラゴン。 일생이 비극인 캐릭터들은 어줍잖게 그들의 행복을 만들기보다는 슬프지만 끝까지 처참하게 비극으로 만들어 시대를 바꾸는 데에 있어 히든카드로서의 역할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숭고함이고 그래서 쿠마의 딸인 보니 옆에 매일 붙어 다니는 남자에게 그레이트맨이라는 단어를 적어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8개의 행성의 숫자로 시작하여 16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쿠마의 스토리까지 예상해보았는데요. 사실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이죠. 원피스의 세계관은 달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에넬이 달에서 공백의 100년의 이야기로 보이는 벽화를 발견했으며 고대의 유적을 탐험하는 우주의 적의 깃발에 있는 긴내의 해골마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다가 세계정부의 표적이 된 베가펑크를 연상시키며 어인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종족차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루나리아족이 있기에 달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이라는 실질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도 있지만 원피스는 달에 꽤나 큰 상징적인 의미를 둡니다. 이름으로 연결지어 루나리아족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의 슬픔이 첫 번째이고 어떠한 슬픔을 겪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검은 수염에게 초승달을 그려둔 것이 두 번째이고 何が神、迎え撃つぞ戦士たち。この地を奪われるわけにはいかん。 터전을 지키기 위한 자들의 비극과 お前が再びジャヤに着いたら消えた我らをどう思うかな。もう少し待て。今伝えるから俺たちはここにいる。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정의 슬픔을 그린 화의 제목을 반쪽 달이 구름에 숨은 것처럼 만나기가 어렵구나. 라고 지은 점까지 원피스에서 다른 비극이나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중요합니다.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와노쿠니의 쇼군 가문인 코즈키 가문입니다. 코즈키의 뜻은 광월,
빛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의 의미를 가진 코즈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즈키 토키입니다. 시간 열매로 수백 년을 거슬러 와노쿠니로 향하고 오덴과 결혼하여 모모노스케를 낳은 여자죠. 언젠가 꼭 나와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와노쿠니는 플루톤을 숨기고 있기에 와노쿠니가 최종장에 개입할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던과 달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루피가 태어난 섬도 던아일랜드, 원피스 1권의 제목도 로맨스던, 2부의 시작인 61권의 제목도 로맨스던 포 더 뉴월드, 새벽은 태양이 뜨는 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은 코즈키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토키에언의 의미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日は夜明けを知らぬ君 태양이 뜨는 새벽을 모르는 코즈키 가문아. かなわばその一年は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노니 旗とせを編む月夜に 20년이 지난 희망이라곤 없는 코즈키 가문에 9つの影を落とし 9명의 사무라이가 도착하니 まばゆき夜明けを知る君となる 코즈키 가문아. 너희는 그때 눈부신 태양이 뜨는 여명을 알게 되리라. 9명의 사무라이가 도착한다는 것은 오뎅이 죽으며 누군가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달라는 의지를 이은 아카자야구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와노쿠니를 구하러 온 것이기도 하지만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언대로라면 9명의 사무라이가 도착했을 때 태양이 뜨는 새벽을 알게 된다 하였으니 조이보이가 돌아왔으므로 이젠 원피스 세계관에 태양이 뜨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다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미친듯이 그려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태양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오다가 확실히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민감성이 짜맞추기가 아니라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다는 8권에 어떤 일러스트를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 일러스트죠. 여기 나온 백곰의 얼굴에는 원피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는 25년이 지난 후쯤 이 일러스트를 다시 재탕합니다. 완전체가 된 밀짚 모자 일당으로 말이죠. 그리고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바꾸는데요. 이 단어는 같은 의미인 리버티로 바뀝니다. 아니 더 나아가 We stand for liberty. 우리는 자유를 지지한다 라는 문장을 적어놓죠. 그리고 이 일러스트가 그려진 화는 1060화. 여기서 0을 제거하면 시대의 끝과 신시대를 의미하는 숫자인 16이 됩니다. 그리고 1060화에는 이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16개의 빗줄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루피가 말하는 꿈의 끝도 들어가 있죠. 이것은 16이라는 숫자가 전 시대의 끝과 신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듯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1060화 안에는 현 시대의 지배자와 자유를 꿈꾸는 신시대의 꿈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이 들어간 1060화의 일러스트에 새겨진 We stand for liberty. 이 문장은 루피의 꿈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60화의 제목은 루피의 꿈이기 때문이죠. 즉 루피의 꿈의 끝은 루피의 본질이자 해적 장르의 본질인 자유이며 この海で一番自由な奴が海賊王だ 이것이 바로 바다를 지배하는 이무와 싸울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원피스는 남은 떡밥들이 거의 없습니다. 종족에 대한 비극과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남았을 뿐 이제 분석이라는 컨텐츠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오다가 25년간 쌓아올린 떡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공백의 100년의 스토리가 열리는지 최종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다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다가 지금부터가 원피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원피스의 개국 공신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피스의 일부 로맨스더는 60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러스트를 그리며 61권의 시작을 알렸죠. 일부가 60권이었던 것처럼 2부도 60권이라 한다면 원피스는 아마 120권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피스의 단행본이 1년에 3권에서 4권이 발매된다고 한다면 현재 104권까지 발매된 지금 완결까지 최소 4년, 길어져도 5년을 예상하는데요. 늘 해온 얘기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5년 후에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그날에 꿈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달이 슬픔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이무가 태양이 아닌 지금, 그래서 원피스의 세계관에서 다른 슬픔을 의미할 테지만 루피라는 태양이 뜬다면 슬픔을 의미하던 달들에게도 태양빛이 도달하며 그들도 빛을 낼 텐데요.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은 달은 비로소 보름달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늘 상처와 그을음을 안고 살던 첩파가 そりゃ海賊にはなりたいけど、俺は人間の仲間でもないんだぞ。化け物だし、俺なんかお前たちの仲間にはなれねえよ。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무해하고 순수한 루피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의 제목이 今夜は満月か。 만월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만화의 어떤 문장을 보고 너무 빠져서 여기저기 다 적어두고 마음에도 적어둔 문장이 있습니다. この世界は残酷だ。そしてとても美し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며 疑わないこと、それが強さだ。 여러분의 그을음을 비춰주고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だって俺はトナカイだ。角だってひじめだってあるし、青っ鼻だし。お前たちにあいつの心は冷やせるかい？うっせえ！ 반드시 올 여러분의 만월의 밤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そんなプライドもクソもねえてめえが海賊船の船長の器か。てめえに一体何ができる？お前に勝てる。レイリー、俺はやるぞ。海賊王に俺はなる。ああ、頂点まで行ってこい。